젠틀맨은 원조 맛집 같은 영화입니다. 단순한 이유죠. 가이리치 스타일의 원조는 가이리치니까요. 하지만 이전 작인 알라딘은 기존의 맛을 뒤로한 채 새로운 트렌드에 맞춘 요리였습니다. 그리고 알라딘은 빅히트를 쳤죠. 좋아하는 감독의 성공에 영화팬으로서 박수를 쳤지만 한편으론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젠틀맨이 나왔습니다. 포스터부터 여러 명의 인물이 온갖 폼을 잡고 있고 예고편에서는 화끈한 총질과 화장실 유머가 나오니 이건 확실한 가이리치표 원조 맛집 요리입니다. 과연 이 젠틀맨이란 요리는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은 맛을 유지한 음식일까요? 아니면 추억으로 미화된 캐캐 묵은 음식일까요? 영화 제작 기초의 내재적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가이리치 감독의 젠틀맨입니다. 스포일러 가득합니다. 가이리치 스타일에 대해선 이전 분석에서 설명했으니 생략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윗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 영화는 기존 가이리치 영화의 순한 맛입니다. 여러 명의 인물들이 화장실 유머를 하며 피 튀기는 활극을 벌이지만 기존에 비하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약을 덜 빨았다는 거죠. 좀 더 넓은 관객층을 겨냥한 것 같아요. 가족주의를 강조한 디즈니의 몸을 담았었고 거대한 상업적 성공이 바로 이전 작이니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표현에선 기존보단 약하지만 특유의 개그 센스와 미장센이 살아있고 이야기의 골격은 기존의 장점을 잘 유지하고 있어요.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유기적으로 흐르고 각 이야기에서 뿌려든 정보들이 재치있게 걷어집니다. 그리고 후반부엔 강력한 반전이 있고 이야기들이 안정적으로 결합되죠. 화끈한 감독이다 보니 인물의 등장과 퇴장도 명확합니다. 머리에 구멍을 내버리거나 칼로 피부를 도륙하죠. 디테일한 부분을 보면 긴장감의 조절은 탁월하며 배우와의 호흡도 좋습니다. 찰리 허넴은 가이리치가 원하는 선을 딱 지키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밋밋해서 긴장감을 잃거나 과장되어 눈살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노장 복싱 선수의 콤비네이션과 같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선수의 뻔하고 익숙한 공격이지만 상대를 바닥으로 꽂을 가장 차갑고 치명적인 무기죠. 그럼에도 이 영화는 명확한 약점이 있습니다. 가이리치 스타일의 반작용이죠. 많은 인물이 나오다 보니 이야기의 설정이 꽤나 길어요. 초반부일수록 관객의 인내심은 높은데 약간 지루하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설정들을 보여주는 방식이 굉장히 직접적입니다. 주인공인 미키와 그를 둘러싼 인물들의 상황을 플래처의 나레이션으로 때려박아요. 굉장히 강압적이에요. 이럴 경우는 배우의 개인기의 힘을 빌어야 하는데 대화의 상황이다 보니 무엇을 보여줄 여건이 못 됩니다. 관객들은 일방적으로 정보를 받아먹어야 해요. 심지어 외화하다 보니 자막을 보고 읽어야 하죠. 이런 부분에서 정보의 누수가 꽤나 심할 수 있습니다. 과감하게 축약을 하거나 다른 방식의 전달은 어땠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플래처의 이야기를 레이먼드가 전해들으면서 영상화가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액자식 구성이 됩니다. 위에서 말했듯 이 영화의 초반부는 많은 인물과 많은 설정이 나열되죠. 주인공에 대한 정보가 완전히 녹아들려면 꽤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액자식 구성이다 보니 주인공에게 몰입하기가 힘듭니다. 그에게 감정이입이 되기보단 3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는 느낌이 돼버리죠. 물론 중반부부턴 액자 내부의 이야기가 더욱 커지고 내 외부가 결합되어 미키에게 강한 몰입감을 가집니다. 하지만 기존의 약점을 그대로 가져간 영화였어요. 많은 인물, 많은 설명, 단순한 캐릭터. 왜 이런 스타일이 호불호를 크게 가르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체호프의 총. 갈매기로 유명한 러시아 작가 안톤 체호프가 제시한 극의 장치 이론이죠. 이야기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들은 무자비하게 버려야 한다. 예를 들어 1장에서 총을 소개했다면 2장이나 3장에서는 반드시 총을 쏴야 하며 만약 쏘지 않을 것이라면 과감하게 없애버려야 한다. 이 유명한 문장은 현대 일반 관객들에겐 복선이라고 많이 알려진 것입니다. 이 장치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선 여러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론 닭은 닭장에 있어야 하며 총은 총기함에 있어야 되죠. 복선을 심을 땐 관객들에게 이질감을 주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건데 안 지키는 영화들이 꽤나 많아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관객의 예상을 벗어나지 못하죠. 두 번째로는 복선을 회수하는 시점의 문제입니다. 뿌려진 복선은 관객들이 잊지 않을 가장 먼 타이밍에 걷어들여야 합니다. 왕자의 게임에서 가장 유명한 떡밥 중 하나인 호도루 이름의 정체가 시즌6에서 드러났죠. 호도루가 시즌1부터 등장했으니 거의 6년 만의 회수입니다.
만약 떡밥의 회수 기간이 짧았다면 지금의 감동을 줄 수 있었을까요? 긴 시간의 이야기였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젠틀맨의 복선은 정석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복선은 좋은 반전을 만들죠. 위의 요소들은 은근히 디테일하고 지키기 힘들어요. 젠틀맨은 씨를 제때 뿌리고 무르익었을 때 회수합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반전이 있죠. 사실 미키의 암살을 노리는 건 조지도 매튜도 아닌 러시아 마피아였다는 거죠. 이 복선의 시작을 보겠습니다. 레이먼드가 귀족의 딸인 로라를 구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친구인 아슬란이 사고로 죽어버리죠. 레이먼드가 이를 미키에게 보고하자 미키는 옷차림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며 아슬란은 러시아 마피아의 아들이라 합니다. 위의 대사는 레이먼드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리고 그 내용도 문제가 없어요. 미키는 업계 최고의 대마상입니다. 미키가 러시아 마피아를 알고 있는 건 너무 자연스러워요. 이 부분이 정말 이질감 없이 느껴집니다. 자연스럽게 복선이 심어지죠. 복선의 회수는 영화가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레이먼드가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플래처를 추궁하죠. 관객들의 머릿속에 아슬란은 조금씩 잊혀지고 있습니다. 가물가물해요. 자연스럽고 은밀하다 보니 후반부의 반전이 예상 밖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튜가 사실 드라이아이와 작당했다는 예상 가능한 반전을 심어 안전장치까지 더했습니다. 관객들은 뭐 이 정도쯤이야? 라 생각하다 봉변을 당하게 되죠. 반전을 위해 모든 서사가 희생되는 영화가 많죠. 서사는 반전을 위한 단계가 아니에요. 서사가 진행되다 보니 반전이 발생하는 거죠. 이 영화는 좋은 반전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식스센스, 유주얼 서스펙트와 같은 역대급 반전은 아닙니다. 안정적이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반전이죠. 가이 리치는 젠틀맨에서 다재다능한 연출을 보여줍니다. 초반부에 아슬란의 시체가 레이먼드의 냉장고에서 나오죠. 그 후 살아있는 아슬란과 레이먼드를 대치시킵니다. 이 부분은 캐릭터보다 관객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요. 아, 아슬란 여기서 죽는구나 라는 생각에 서스펜스가 생기죠. 여기에 찰리 허넴의 좋은 연기가 만나니 더욱 긴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쁜 주인공을 다룰 줄 압니다. 미키는 대마로 유통하는 인물이지만 아내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점을 영화에서 계속 반복하죠. 관객들에게 나쁜 사람이지만 인간적인 면모가 있다는 점을 계속 노출시킵니다. 연민을 느낄 수 있는 지점을 형성하는 거죠. 또한 같은 마약상인 조지를 등장시키는데 그는 코카인과 헤로인을 팝니다. 사실 둘 다 마약을 파는 건 같아요. 하지만 코카인과 헤로인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며 미키는 조지와 선을 긋죠. 그리고 교차 편집으로 로라가 헤로인으로 죽어가는 모습이 묘사됩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인물은 한정적이고 인물에 대한 판단은 상대적입니다. 주인공도 나쁜 놈이지만 주인공보다 더 나쁜 놈이 있다는 걸 강조하죠. 여러모로 영리하더라고요. 사실 예술의 관점으로 보면 좋지 못한 영화일 겁니다. 캐릭터의 깊이는 약하고 예술적 성취나 새로움은 없으며 이 영화가 전달하는 말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반면 오락영화로 따진다면 좋은 영화라 생각합니다. 치고받고 꼬이고 남들이 잘못되어가는 걸 보며 키득이는 불량식품 같은 영화죠. 물론 악역이 약하고 과하게 친절하다는 점, 코치와 그 체육관 멤버들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정가의 보도처럼 쓰인 건 오락영화로서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제작 기초의 젠틀맨 적정가는 12,000원입니다. 12,000원이면 CGV 영화의 정가죠. 그 정도의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이 리치가 자신의 스타일로 돌아왔습니다. 약간 싱거워지긴 했지만 이 정도면 맛집은 된다고 생각해요. 이 리뷰는 지극히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더 좋은 리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